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비 향상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시간 효율적인 예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짧게 해야 된다, 길게 해야 된다, 또는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많이 분분하신데요.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사례를 통해서 평소에 하시는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고 실제 예열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확인을 위해서 제가 귀하신 분들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저를 도와주실 저의 자청용, 저의 500호, 두 분이십니다. 자, 두 분 서로 이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연세가 100세가 넘으시는데,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십니다. 우리 현업에 계신 사장님들도 항상 현업에서 파이팅 하십시오. 그러면 이 두 분의 출근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시동을 거시고 잠깐 계시다가 출발을 하시던데요. 이렇게 출발하시면 예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나요? 네, 운전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배웠고, 그다음에 엔진은 오일을 순환시키고 에어만 찬다면 저는 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차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던 분 출발하셨는데 지금 아직 출발 안 하셨네요. 지금 제가 충분한 예를 하려고 지금 차를 지금 출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예열은 출발하시기 전에 얼마나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10분 정도 하는데 제가 상세한 얘기는 저기 안에서 해줄게요.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여기 바람도 엄청 세거든요. 일단 앉아가시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우씨, 날씨가 춥다. 겨울에 더 추운 것 같아. 10분 정도 예열시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옛날에 운전할 때 배울 때부터 한 10분 정도 그 이상으로 추울 때는 예를 하는 걸 배웠고요. 사람도 보면은 추우면은 오밍을 하는 것처럼 차도 밤새 이렇게 추운 데 있어가지고 떨었으니까 따뜻하게 한번 데워주고 같이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충분한 예를 시킵니다. 예를 최대한 많이, 차도 따뜻하고 사람도 따뜻하게. 추워라.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잠이 옵니다. 지금 원래 노릇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 주무셔갖고 나중에 한 5분 뒤에 깨주세요. 그러면 같이 나가게. 쉬십시오. 예. 방금 전 보신 짧은 영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예열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평소 사용하시는 트럭은 어떤 예열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겨울에 예열 시간이 여름에 대비해서 훨씬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더 춥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실제 볼보 트럭은 시동을 거신 후에 어느 정도 예열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트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트럭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평소 운행을 하시면서 행하는 모든 방법들이 정말 운전자, 즉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인가라는 것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보신 사례에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1분 정도의 예열을 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10분 정도의 예열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의 하루를 살펴봤을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먼저 1분 후에 출발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10분을 예열하시는 분 대비해서 9분이라는 시간에 여유가 결국 만들어진 상황이 됩니다. 두 분의 목적지가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9분만큼 먼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9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유를 충분히 이용을 한다면 평소 운행을 하시면서 연비적인 측면도 우리가 조금 더 챙겨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유라는 거죠. 그 여유는 힘들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줄이시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 시간을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통의 경우가 우리 시간에 쫓기면 운전도 아무래도 좀 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졸리고 피곤하시더라도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여유가 아무래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 9분만큼 빨리 출발하신 거를 이용하셔서 내 안전을 조금 더 챙겨보실 수 있는 여유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연료적인 측면입니다. 결국 시동을 걸어 두신다라는 얘기 자체가 예열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기름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당연히 연료의 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겨울보다 덜 추운 것처럼 트럭도 마찬가지로 겨울보다 덜 차가워진 상태가 됩니다. 시동을 거시면 엔진만 예열하면 되기 때문에 공회전 기름이 시간당 채 2리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게 되면 우리가 추운 것처럼 트럭도 동일하게 추워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시동을 거시더라도 훨씬 많은 열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보 트럭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배기 셔터를 막아서 엔진에 부하를 걸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동안 걸리는 부하량으로 인해서 기름은 최대 시간당 13리터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시동을 거셨다, 그리고 엔진에 열이 없다라는 얘기 자체는 엔진이 차가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모가 빨라지고 있다. 즉 엔진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분명히 거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밤새 트럭이 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엔진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운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변화가 트럭에도 또는 엔진에도 무리를 주거나 해를 끼친다면 이 방법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두 번째 관점, 트럭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럭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엔진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동안 만약 정말 예열이 필요하다면 요즘 트럭들은 자기가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버튼 시동으로 바뀐 트럭들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키 타입에 존재하던 키 온 상태에서 조금만 더 돌리시면 예열 모드라고 해서 돼지꼬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기능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버튼 시동에서는 해당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열 모드가 필요한 경우에 트럭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기존에 키 타입으로 시동 거시던 트럭도 예열 모드를 평소에 자주 사용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설명서 상에도 혹한에서 시동 거실 때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라, 즉 옵션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키 온 하신 후에
시동을 바로 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트럭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트럭에게 맡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예열 부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시동을 걸어 놓지만 결국 엔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예열량은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트럭이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도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심장은요,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밤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 바로 달리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동을 걸어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정작 트럭이 굴러가는 데에는 바로 이 변속기, 즉 미션, 그리고 대우가 어느 정도 예열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과 변속기를 함께 전체적으로 예열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운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바로 오토를 사용해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짐이 있건 없건 오토를 사용하셔서 출발을 하시게 되면 변속이 가능한 시기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다음 단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이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중에 첫 번째죠. 예열은 정말 필요한가? 네, 예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죠. 길게 해야 되는가? 짧게 해야 되는가? 겨울 같은 경우에 한 1분 내외의 짧은 예열을 하신 후에 서행으로 출발하셔서 잠시 주행을 하시면서 말씀드렸던 미션하고 대우가 다 같이 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예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겨울에 진행을 해보시면 한 1분 정도 안에 다음 단으로 기어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10분 예열하시는 분 대비해서 세워두시는데 1분, 그리고 서행으로 예열시키는데 1분, 한 2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효율적인 예열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10분 하시는 분 대비해서 우리는 8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져가시는 트럭은 덩치 큰 승용차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방법이 거의 비슷하죠. 보통 생각해 보시면 승용차들은 시동 거시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열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승용차는 자가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습관 바꾸는 게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시는 동안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가용하고 비슷하게 이 트럭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가용은 이런 뜻입니다. 시동을 걸었으니까 자, 가용. 외우기 쉬우시죠? 오늘부터 시동을 거신 후에 시동 걸었으니까 자, 가용.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제 트럭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예열을 해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선생님들을 대신해 실습을 해볼 대신맨 해보자입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시면 기본적인 운행 준비를 마치신 후에 시동을 거시고 짧은 예열을 하신 후에 출발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럼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타시면 시동을 거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탄 이 트럭은 말씀드린 버튼 시동이 지원되는 트럭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키 온 하신 후에 계기판에 불이 싹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트럭은 사실 이 부분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 시동은 브레이크를 밟으신 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시동이 걸리는 타입입니다.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30초에서 1분가량 계시다가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 기준으로 1분이기 때문에 상온인 경우에는
채 1분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에어드라이기 터지면 출발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방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에어드라이기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볼보 트럭은 오토 파킹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셀레다를 밟게 되면 파킹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신 후에 달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1000에서 1300rpm 영역대로 일정 시간 동안 서행으로 주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방금 5단에서 기어가 한 단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트럭에 찍히는 외부 온도가 14도가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짧은 감이 있었는데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방금 걸린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아무래도 10년, 2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몸에 익숙하게 해오신 습관이라 바꾸는 것이 엄청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트럭의 기술이 그 10년,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용도를 조금 더 잘 챙기시는 것이 트럭과 나를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의식적으로 시동 예열을 줄이시는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인 효율적인 가속 방법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열을 통해서 아낀 기름 아이템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방에 담겠습니다. 고!